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오늘은 커리어 말년에 프리미어리그로 진출한 선수 8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추억의 선수들이 잔뜩 등장할 예정인데요. 추가로 이 주제에 걸맞는 선수인 말년에 레스터시티로 이적한 캄비아소의 경우엔 제 채널에서 한번 다뤘었기 때문에 이번 컨텐츠에선 제외했습니다. 자, 과연 어떤 선수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포르투갈의 마라도나라고 불리는 파울루 푸트리. 포르투갈과 스페인 무대에서 짧지만 강렬한 전성기를 보냈습니다. 안타깝게도 고질적인 부상으로 31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은퇴를 선언했는데요. 그는 은퇴하기 1년 전 밀란에서 부상으로 아무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채 웨스트햄으로 이적해왔습니다. 하지만 전성기 시절의 임팩트가 워낙에 강했었기 때문에 웨스트햄의 팬들로부터 많은 기대를 받게 되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으니 바로 등번호 문제였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내로라할 정도로 대표적인 10번 선수였던 푸트리가 이곳에서 16번을 부여받자 극대노를 하면서 스태프와 마찰을 빚게 된 것입니다. 레드넥 감독은 16번을 달아야 한다며 그를 설득했지만 푸트리는 법무팀을 대동했고 본래 10번의 주인인 몬코르 선수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후 결국 10번을 사수해내는 데 이르렀습니다. 자, 그리고 맞이한 첫 경기에서 그에게 마침내 출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웨스트햄이 전반전 내내 끔찍한 경기력을 보여주자 레드넥 감독은 푸트리가 부상 회복에 전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득시켜 그를 후반전에 내보냈는데요. 그런데 경기장 내에서 그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실력을 보이며 팀이 승점 1점을 따내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활약에 힘입어 푸트리는 계속해서 선발 출전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그는 잉글랜드 선수들의 거친 수비에 몸이 점점 더 상해 갔고 부상으로 인해 시즌 초반 단 9경기만 소화한 뒤 얼마 안가 팀을 떠나야 했습니다. 만치니는 현역 시절 삼프도리아와 라치오에서 수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린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런데 선수 생활 황혼기에 갑작스럽게 레스터시티로 뜬금없이 이적을 해왔는데요. 이는 당시 많은 팬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치니는 명성이 자자한 선수이기도 했고 이미 라치오에서 선수 겸 코치 생활을 하며 거의 준 은퇴를 한 상태였기 때문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 이적이 과연 어떻게 성사되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당시 라치오의 감독이던 에릭선과 레스터시티의 감독이던 피터 테일러 간의 친분이 있었고 잉글랜드 무대에 대한 만치니의 도전 의사가 강했을 뿐더러 레스터시티의 경우에는 영리한 선수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임대 이적이 성사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레스터시티 동료들의 말에 따르면 만치니의 몸 상태는 선수로서 뛸 수 있는 최적의 상태가 아니었어서 솔직히 기대보단 아쉬웠다고 합니다. 대신 경기 외적으로 선수들을 케어하고 어린 선수들에게 경험을 전수하는 능력이 탁월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경외심을 느꼈다고 하죠. 비록 만치니는 향수병이 도지면서 레스터시티에서 약 한 달, 단 5경기만 뛰고 이탈리아로 돌아가 은퇴를 하게 되었지만 팬들과 동료들은 아직까지도 만치니가 5경기에서 보여준 클래스에 대해 깊은 인상을 가지고 있으며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레블레 군단의 레전드 로랑 블랑입니다. 어느덧 30대 중반의 나이가 된 그는 2001년 맨유에 입단했습니다. 블랑은 라치오로 떠난 야프스탐의 대체자로 맨유가 불이 나게 영입한 선수였는데요. 이적 당시 그의 나이는 이미 36살로 커리어를 끝내고도 남을 나이였지만 당시 퍼거슨 감독은 리더십이 뛰어난 블랑이 파트너로 설 어린 선수들을 잘 이끌어주고 경험을 전수하는 역할을 해주길 바랬습니다. 그렇게 그는 첫 시즌의 어린 파트너들과 함께 북박이 주전으로 나섰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블랑은 급격한 노쇠화로 인해 속도가 현저히 떨어진 모습을 보이며 불안한 수비를 자주 노출했는데요. 결국 맨유는 리그 3위라는 아쉬운 성적으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02-03 시즌에 들어 퍼디난드가 영입됨에 따라 블랑은 로테이션 멤버로 전락하게 되죠. 이후 그는 이 시즌에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하고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훗날 로랑 블랑이 밝히기를 그는 영입되기 5년 전에 일찍이 맨유의 퍼거슨 감독으로부터 입단 제의를 받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바르셀로나와 계약을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의를 거절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두고 조금 더 빨리 프리미어리그에 도전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화려한 선수 생활을 보내고 중동으로 이적하며 말년을 보내던 이에로는 2004년 갑작스럽게 잉글랜드의 볼턴으로 이적해왔습니다. 그가 이적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경험이 많은 선수, 노장 선수들을 선호하던 샘 엘러다이스 감독의 끈질긴 구애 때문이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이미 이에로가 이적해오기 전에 같이 레알 마드리드에서 활약한 수비 동료 이반 캄포가 이적해온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스페인 선수답게 특유의 패스 능력을 자랑하며 후방에서의 안정적인 빌드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에로의 경우 전성기 시절보다 체력은 현저히 떨어졌지만 수비수로서 넓은 시야와 경험에서 나오는 침착성을 바탕으로 녹슬지 않은 기량을 선보였는데요.
당시에 엘러다이스 감독은 공격수는 공격, 수비수는 수비만 한다는 단순한 접근 방식을 택했었기 때문에 이해로는 부수적인 움직임 없이 오로지 수비에만 집중하며 노장의 나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가끔씩 수미로도 뛰는 높은 헌신도까지 보여주며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되죠. 그렇게 그의 안정적인 수비 리드로 수비의 안정감을 되찾은 보이턴은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UEFA컵 진출권을 따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따라서 보이턴 구단 측은 좋은 활약을 펼친 이에로에게 재계약을 제시했지만 그는 보이턴에서 보인 1년간의 활약을 유종의 미로 삼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보글이 굉장히 인상적인 선수죠. 작은 체구를 가지고 있지만 왕성한 활동량과 투지, 그리고 뛰어난 센스를 바탕으로 한때 세계 최고의 수비로 올라섰던 선수입니다. 자, 어느덧 30대 중반의 나이가 되어 말년을 보내던 다비즈는 힘든 시기를 보낸 세리아 무대를 떠나고자 했습니다. 라리가 무대는 이미 바르셀로나를 통해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이번엔 프리미어리그로 시선을 돌려 2005년 자신에게 오퍼를 보낸 토트넘으로의 이적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토트넘의 4-4-2 포메이션에서 주전 왼쪽 윙어로 기용되었는데요. 그런데 포지션만 왼쪽 윙어이지 중원 싸움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플레이들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다비지의 든든한 수비 덕에 같은 선상에 있던 레프트백 이영표 선수가 맘 편하게 공격적인 오버래핑을 할 수 있었죠. 따라서 당시 다비즈, 이영표 선수 간의 호흡은 상당히 좋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다비즈는 프리미어리그 데뷔 시즌에 토트넘의 핵심 선수로 활약하며 팀의 리그 5위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새 시즌에 들어서 팀의 전술 변화와 다비지의 급격한 기량 저하로 인해 조코라에게 주전 자리를 내주고 말았는데요. 그렇게 2007년 1월 고향팀 아약스로 복귀하며 불과 1년 반 만에 프리미어리그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에드가 다비지의 토트넘 시절에 재미있는 스토리가 존재하는데요. 팀의 실질적인 리더였던 로비킨과의 설전 끝에 주먹을 한 대 맞고 서열 정리를 당했다는 사건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다음은 한때 갈락티코에게의 일원으로 10년 동안 레알 마드리드에서 활약한 살가도입니다. 좌측의 호카, 우측의 살가도 덕분에 레알 마드리드는 긴 시간 동안 풀백 자리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2009년에 들어 그는 더 이상 이곳에서 최고 수준의 모습을 보일 수 없다고 판단했고 새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레알 측과 상호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는 당시 레알 사라고사에게 영입 제의를 받았으나 친정팀인 레알과의 대결을 피하고 싶어 이를 거절했는데요. 그는 결과적으로 샘 엘러다이스 감독의 부름을 받아 블랙번으로 이적해왔습니다. 갑작스런 블랙번 이적 소식에 팬들은 놀랐지만 이는 잉글랜드 무대를 경험하고 싶다는 살가도의 강한 의지, 그리고 축구 외적으로 가족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노장 선수들을 선호하는 샘 엘러다이스 감독의 적극적인 러브콜이 크게 한몫했죠. 당시 그가 이적한 블랙번은 골키퍼 폴 로빈슨, 삼바, 신봉다, 은존지, 페드레센, 메카시 등이 존재하는 확실히 색깔있고 매력적인 팀이었습니다. 레알 출신의 살가도가 더해지면서 블랙번의 매력은 배가 되었는데요. 자, 그는 잠시 적응기를 가진 뒤에 시즌 후반기서부터 주전 라이트백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기량은 전성기 시절 같지 않았지만 연륜에서 나오는 노련한 플레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그런데 이후에 구단주가 바뀜에 따라 엘러다이스 감독이 갑작스럽게 경질되면서 팀이 전반적으로 부진에 빠지기 시작했고 결국 2012년에 강등되면서 살가도도 이와 동시에 현역 은퇴를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질라탄은 온몸을 무기 삼아 득점을 만들어내는 선수였으며 현역 내내 기복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는 2016년까지 파리 생제르맹에서 무려 180경기, 156골, 61도움을 기록하는 절정의 기량을 과시했었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30대 접어들어 세웠다는 점이 정말 놀라운데요. 그리고 2016년에 들어 파리 생제르맹과 작별한 질라탄은 맨유의 새 감독으로 부임한 무리뉴의 러브콜을 받고 맨유로 이적해왔습니다. 무리뉴는 질라탄의 경험이 젊은 선수들이 성장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선 30대 중반에 접어든 그가 과연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성공적인 커리어를 보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곧바로 커뮤니티 쉴드 경기에서 결승골을 꽂아 넣으며 맨유의 우승을 이끌더니 이후에 리그에서만 17골, EFL컵 대회에서는 결승전에서 멀티골을 꽂아버리며 팀의 우승을 견인했습니다. 유로파리그에선 4강서부터는 부상으로 경기에 나오지 못했지만 이전까지 11경기에서 5골 3도움을 터뜨리며 맨유의 우승에 크게 기여했는데요. 와, 이 시즌은 질라탄의 클래스를 엿보일 수 있었던 시즌으로 무리뉴와의 케미를 제대로 보여준 시즌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로파리그 8강에서 당한 부상이 심각하여 이 여파로 17-18 시즌은 거의 재활에만 전념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맨유와 상호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하며 LA 갤럭시로 이적하게 되죠. 개인적으로 질라탄이 맨유에서 보여준 임팩트는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스위스의 헌신적인 라이트백 리슈타이너입니다. 그는 안정적인 수비력과 성실한 모습으로 세리아 무대에서 탑급 수비수로 인정받았었는데요.
그는 2018년 7년간 헌신한 유벤투스를 떠나 자유계약으로 아스날의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이적 당시 나이가 이미 30대 중반이기도 했고 심장 수술을 받고 난 이후서부터 폼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지만 팬들은 백업 자원 혹은 베이에린의 튜터로는 아주 긍정적인 영입이라고 평가했고 클래스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경기장 내에서 나름 실력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리슈타이너는 아스날에서 정말 아쉬운 모습만 보여주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기에는 기량이 너무 떨어져 있었고 잦은 실수를 보였는데요. 따라서 시즌 말미에는 거의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자, 이러한 그를 두고 한편으로 팬들은 그가 경기 내에서보다 경기 외적으로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비판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경기장에서 종종 카메라에 잡힐 때마다 선수들의 위치를 조정한다거나 멘탈을 케어하는 등 마치 코치처럼 활동하는 장면들이 많았는데요. 그리고 오히려 예상보다 많은 경기에 출전하며 혹사를 당했다면서 동정 어린 시선으로 보는 팬들도 많았습니다. 어찌됐든 리슈타이너는 결국 계약 연장 없이 불과 한 시즌 만에 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훗날 그는 아스날에서의 시간을 회고하며 스스로 좋은 활약을 보이지 못한 실망스러운 시즌이었다고 아쉬움을 내비추기도 했습니다. 위의 선수들 외에도 자료 부족과 불량상의 이유로 인해 추리다 보니 다루지 못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먼저 미들즈브러로 이적해온 라이지거와 풀럼으로 임대온 몬텔라, 첼시의 티아고 실바 그리고 맨유로 이적해온 카바니가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더 생각나는 선수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